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어려운 상황을 다뤄볼까 합니다. 경매로 땅을 샀는데, 그 위에 떡하니 건물이 있다면. 네, 정말 난감한 경우죠. 여러분이 제공해주신 실제 사건 교재를 바탕으로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내 권리를 찾고 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, 특히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법적 절차, 서류 작업 이런 게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. 그렇죠. 오늘 이 사례를 보면서 단계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그 서류를 어떤 논리로 써야 하는지, 왜 중요한지 이런 걸 좀 짚어보면요. 의외로 길이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. 아, 결국은 그 서면 작성이 핵심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정확하고 논리적인 서면이거든요. 자, 그럼 첫 단계부터 보죠. 본안 소송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사이에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버리거나 하면 이게 참 곤란해지니까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요. 근데 이 사건처럼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땅 사용료, 그러니까 지료를 근거로 해서 바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가요? 법원에서 너무 성급하다고 보진 않을지 좀 궁금하네요. 아,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. 물론 협의를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. 이 경우처럼 상대방이 명백히 권한 없이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재산을 묶어두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여기서 필요한 핵심 서류가 바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죠. 이걸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. 크게 보면 한 3가지 요소가 중요해요. 3가지요? 네. 첫째는 피보전 권리,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사건에선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되겠죠. 네. 둘째는 신청 취지, 법원에 뭘 해달라는 요청, 즉 이 부동산 가압류해 주세요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신청 이유입니다. 신청 이유, 이게 그냥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당장 가압류가 필요한지 그 설득하는 스토리가 중요하겠네요. 자료 보니까 첫째, 내가 경매로 합법적으로 땅 주인이 됐고, 네, 증거로 등기부등본 내고요. 둘째, 상대방은 내 딴에 허락 없이 건물을 갖고 점유 중이고, 이건 건축물 대장 같은 걸로 증명하겠죠. 맞습니다. 셋째, 그래서 나는 지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, 이건 예상 입력 감정서 같은 게 필요하겠네요. 그렇죠.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좋죠. 그리고 넷째, 지금 가압류 안 하면 상대가 재산을 못 빼돌릴 위험이 크다. 이런 논리적 흐름으로 증거랑 같이 딱 제시를 했군요. 정확합니다. 그 설득력 있는 논리와 증거, 이게 핵심입니다. 다만 법원 입장에서는 채권자 말만 듣고 바로 결정해버리면 채무자가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일방적일 수 있으니까. 네, 그래서 보통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. 일종의 안전장치죠. 이 사건에서는 현금 170만 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왔어요. 170만 원이요? 네, 이건 뭐랄까, 채권자에게도 혹시 잘못될 경우 책임져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. 물론 이 돈은 나중에 문제가 잘 해결되면 담보 취소 절차를 통해서 찾아와야 하고요. 알겠습니다. 자, 가압류로 일단 상대방 재산을 묶어놨어요. 그럼 이제 본 게임,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야죠. 건물 철거하고 땅 돌려받고 밀린 사용료까지 받아내야 하는데 이 모든 걸 소장 한 장에 담아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판결문을 미리 쓰는 것과 같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? 네,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특히 소장의 청구 취지 부분은 나중에 판사님이 그대로 인용해서 판결 주문을 내릴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. 아, 판결문처럼요? 네, 예를 들면 피고 김점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 또 피고 이임차 등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. 그리고 피고 김점유는 원고에게 금 5억 원을 지급하라. 이런 식으로요. 아주 명확하게. 여기서 임차인까지 피고로 넣는 게 눈에 띄네요. 네, 그게 중요합니다.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을 할 때 임차인들이 버티면 골치 아프거든요. 미리 피고로 포함시켜서 판결을 받아두면 집행관이 임차인들의 협조 없이도 명도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. 일종의 전략적 판단이죠. 아, 그렇군요. 집행까지 고려한 거네요. 그럼 청구 원인은 그 청구 취지를 뒷받침하는 법률적인 이유와 사실관계를 쓰는 부분이겠네요. 맞습니다. 그냥 내 땅이니까 나가. 이게 아니라 1. 원고인 나는 경매로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했고 2. 피고들
그러니까 건물주랑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 없이 내 땅을 점유하고 있다. 특히 건물주는 법정지상권 같은 걸 주장할 근거가 없다. 이런 점을 측량 결과라든지 근거 자료를 들어서 밝히고 그렇죠. 법정지상권 불성립 주장이 중요하죠.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 건물 철거, 토지 인도, 임차인 퇴거를 청구하고 그동안 못 받은 땅 사용료, 즉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한다. 이런 논리적 흐름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거죠. 정확합니다.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청구 취지와 딱 연결되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, 보통 갑제 몇 호증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첨부하는 것이 소송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 와, 근데 이게 끝이 아니군요. 네, 끝이 아니죠. 판결대로 집행도 해야 하고 아까 가압류할 때 맡겨뒀던 공탁금 그것도 찾아와야 하잖아요. 이 담보 취소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상대방 동의를 받는 방법은 글쎄요. 소송까지 가서 싸웠는데 순순히 동의 도장 찍어줄까요? 좀 의문인데요. 하하, 그렇죠.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. 동의 방식이 서류상으로는 간편해 보이지만 상대방이 협조 안 해주면 말짱꽝이고 또 인감증명서 같은 거 유효기간 3개월 문제도 있고 해서 오히려 번거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더 확실한 방법은 뭔가요? 더 확실한 방법은 관리소멸증명 방식입니다. 내가 본안소송에서 이겼고 그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확정되었다는 걸 법원에 증명하는 거죠. 아하, 그럼 승소 판결문 정본이랑 송달 확정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내는 거군요. 이 확정증명원만 있으면 상대방 동의 없어도 법원 결정으로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. 이게 훨씬 깔끔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송달 확정증명원. 이게 뭐냐면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었고 그 판결에 대해 더 이상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는 최종 상태,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예요. 아, 중요 서류네요. 네. 강제 집행을 하든 이 담보 취소를 하든 후속 절차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.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발급받아두는 게 좋습니다. 혹시 법원이 서류가 부족하다고 보완하라고 하면 보정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, 이 사건에서는 확정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. 네, 오늘 살펴본 이 사례, 가압류부터 시작해서 본안소송 승소, 그리고 마지막 담보 취소까지 권리구제 절차가 정말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를 전략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느꼈네요. 그렇습니다. 법정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. 이게 결국 내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비싼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 그 감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분석을 통해서 이 권리구제 절차와 서면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이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. 자, 여기서 한 걸음 더 남아나서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만약 이 사건에서 건물주 말고 예를 들어 건물에 유익비를 추입했다거나 해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제3의 인물이 또 등장한다면 그때는 소송 전략과 서면 작성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?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